춘추관과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전면 개방됩니다. 안전조치 해제! 정철문 등은 지난 2017년 6월 1968년 김신조 간첩 침투 사건 이후 부분 통제됐던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국민 앞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앞길로 산책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청와대 동쪽 끝 춘추관에서 서쪽 끝 분수대 광장에 이르는 430m 구간의 빗장이 풀리며 더욱 가까워진 청와대. 청와대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다양해졌는데요. 구름을 비켜나요.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앞길 개방 2년여, 이곳으로 모이는 다양한 민심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대통령이 집무하고 생활하는 청와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간 굳게 닫혔던 청와대 앞길이 열리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도심 속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청와대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사랑채 분수대 광장. 전국 각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자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동시에 5명 이상이 서 있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하루 평균 20-30명의 1인 시위자가 찾아올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웠죠. 아예.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공간 자체가 어쨌든 다양한 민의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것이 청와대 주변을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이곳을 지키는 경찰의 태도도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아버님, 민원도 중요하지만 아버님 건강도 챙겨주면서 하셔야 돼요. 날 덥고 할 때는 건드려 좀 쉬면서 하시고 음료수 하나 좀 드시면서 목 축여가면서 그렇게 일하십시오.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몸 건강하시고요. 예.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경호처에서 음료수를 아침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고 사실 너무 고맙지. 2017년 가을부터 이곳에서 노숙하며 1인 시위를 이어왔다는 고광석 할아버지. 10여 년 전 땅과 집이 국가사업에 강제 수용되면서 거의 맨몸으로 쫓겨났다는데요. 그 일로 재산도 잃고 가족들과도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30번을 고소했습니다. 검사 한 번을 못 만났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누가 어디 가야 알아줍니까? 만나줍니까?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찾아온 곳이 청와대 앞이었습니다. 대전에서 11년을 했어요. 시위를 시청 앞에서. 그래서 시청에서 11년을 했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하다 청와대까지 왔거든요.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거기서는 혼자였는데 여기서는 같이 오는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오니까 서로들 의지가 돼요. 그리고 여기 경비에 쓰는 분들도 출국감이 하루 저녁에 3번, 4번 와서 두드려봐요. 자나 안 자나 보고 있나 없나 보고 확인하느라고. 지켜보는 마음도 편하진 않습니다. 1인 시위하고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오신 분한테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정도지 저희가 해결을 못 해주는데
어떤 분들은 좀 강성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왜 못 들어가느냐, 왜 안 되느냐, 왜 길이 안 되느냐 이렇게 불만도 있는데 진정서를 저희가 접수해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해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빼어난 경관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분수대 광장.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옵니다. 2년 넘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이영희 씨.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광장에서 하면 사람이 관광객들이 더 많아서 관광객분들은 정말 좀 뭐지? 막 이렇게 뭐지? 하는 눈으로 보고 오히려 약간 저를 찍어가시기도 해요. 많이 찍어가세요.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럴 땐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약간 관광객들이 나를 관광하는 건가라는 느낌이 안 들진 않죠. 안 들진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내 자리에서 꿋꿋이 해야지. 강사로 일하던 한 대학의 비리를 고발하며 거리로 나선 지 5년. 언제쯤 긴 기다림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60여 년) 전 이곳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아이고 참 그때 생각에 감회가 새롭네.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일어난 시민혁명. 마산에서 일기 시작한 규탄 시위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졌고 4월 19일 10만여 명의 시민들은 대통령이 있는 당시 경무대로 향했습니다. 그렇지, 경찰도 위치 최선방이야 여기가. 이거 지금 철조망이 바로 여기니까 물론 경찰도 여기 있지만은 체리탄은 그 앞에서 못 쏘잖아. 여기서 아마 쏜 것이 당시 동국대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라동영 씨. 이 하수도 통이야 이것이. 이 두 개를 밀고 우리가 한 거야. 시위대는 하수도관으로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돌파하며 경무대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은 그 부정부패를 색칠해가지고 처단해라.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라. 법무장관 나와서 답변해라. 내무장관 나와서 답변해라. 아무도 안 나와. 나는 안 했어. 누가 딱 그래서 야 우리 동대가 청와대로 가자는 게 좋다고 탁 이래서 싹. 오후 1시 40분경 몰려든 시민들을 향해 발포 명령이 내려졌고 경찰의 발포로 이날 2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며 무력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려던 이승만은 며칠 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매일 나갔어. 그래서 유치원부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민, 대학 교수 무슨 연예인들 안 나온 데가 없었어. 시위대로. 시위대로 계속 이승만 하야라.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민주혁명.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역사의 현장에는 지금도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전면에 내건 청와대. 조용하고 한적했던 동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청와대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동네 팔판동. 대통령을 이웃으로 둔 덕에 어릴 적 잊지 못할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여기 탱크가 있었어요. 전차. 내가 김신조 사건, 1.1 사건, 그때 탱크도 봤고, 그때 탱크 주변에서 저녁 때 이제 지금 되게 동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 동네에. 공도 차고 그랬죠. 청와대 앞에 가서 유영수 여사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이쪽이 청와대 뒷문이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운구차 나오는 것도 봤고 어렸을 적에. 차 트렁크도 열어보고 그랬었어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다 가방 열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시절에는
여기도 주민들도 전혀 통행을 못했었나요? 이 길? 그렇죠. 그때만 그 전에 정부만 해도 저쪽에서 12시만 되면 바리케이트로 막았어요, 아예. 막아가지고 이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뭐 싸우기도 하고 왜 내 집 가는데 왜 막고 있냐. 지난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 지척에서 겪은 촛불 집회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정확히 여기죠, 여기. 이 부분. 네. 여기가 이제 100m, 여기가 이제 법원에서 말한 저기 확대하시면 보이나? 저기 써있는 팔판동 126번지라고 써 있어요. 저 부분. 딱 여기죠, 여기. 1-12. 네.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됐던 지난 촛불 집회. 집회가 열린 6달 동안 주민들의 고생은 말도 못했습니다. 팔판동 이쪽 골목을, 이런 골목을 전부 다 막았어요. 경찰들이. 토요일마다. 그리고 제일 심할 적에는 경찰 버스를 여기까지 40원에서 버스를 여기를 막았죠. 이 자체를.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힘들어했죠.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게 게스트하우스. 여기 많았거든요, 이 근처에. 게스트하우스들이 다 없어졌어요. 몇 개 안 남고 거의 다 없어졌어요. 청와대 이웃으로 겪는 불편함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데요. 주말에만 열렸던 촛불 집회와 달리 지금은 평일 밤낮으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청와대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 청와대 앞 집회가 허용된 2016년 이후 집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주변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열리는 집회와 시위 탓에 가게를 비우고 동네를 떠나는 상인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이 다 막아놓으니까는 사람들이 와야 뭐 장사가 되죠. 그렇죠? 그 분위기가 지금 한 3년째 안 좋은 거예요, 완전히. 참다 못한 마을 주민들은 청와대 앞길을 개방한 2017년에 이어 올여름 다시 한번 일상생활을 지켜달라며 침묵 시위로 호소했는데요.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라 단합된 힘으로 탈북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왔으면 자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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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길에서 열린 탈북민 단체들의 집회. 마이크와 대형 확성기까지 동원된 집회 소음은 기차 소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데시벨리도 사실 야간에 65데시벨인데 뭐 야간에 문화재로 신고를 하시고 들어오셔서 하시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뭐 7시에 저녁 문화재로 하시면 가요 계속 틀어놓고 노래 자랑하세요. 문화재니까. 삶을 말씀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위대가 지나가고 얼마 뒤 국민에게 해야 하는 문재인 나와! 또 다른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청년들의 명령이다! 청와대는 즉각 응답하라! 이미 밤 8시가 넘은 시각. 범죄자! 한번 하세요. 저기를 말려줘. 아유 미안해. 저기를 안 해. 잠깐만. 한 번 할게요. 국내 사람을 말린다는 저 사람들을 말려야지 왜 그걸 대고해요? 가족들과의 단란한 저녁 시간은 물론 평온한 밤잠까지 빼앗는 야간 집회 소음. 주민들의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야, 니네 동네에서 집회와 시위가 있을 때마다 중간에서 조율해야 하는 경찰 또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로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라 저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수는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는 정주권이라고 하나 할까, 뭐 행복추구권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아무 곳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 하지만 대통령의 이웃들에게도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주민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정말 바로 해소하지 못하는 미안함,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갈등 지수를 완화하는 숙제도 있는 것이고, 또 집회나 시위 문화의 큰 흐름에서 변화도 필요한 것이라서 좀 길게 보면서 주민들과 함께 좀 대화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분수대 광장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혹시 식사 준비하세요? 거리에서 맞은 536일째 아침. 오늘은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습니다. 점심은 안 먹어요. 그리고 아침을 한 10시쯤 이렇게 이제 시유 가서 먹을 때 있고, 근데 어느 분이 쌀을 가지고 오셨네요. 도와준 이들 때문에 할아버지는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딴 사람한테 빌려서 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 양심이 가책이 돼서 죽을 수가 없어. 언제쯤 이 긴 기다림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분수대 광장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최근 들어 정치권의 청와대 앞 집회가 늘었는데요. 오늘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장외투쟁을 바라보는 1인 시위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제 눈에는 진영 싸움밖에 안 보여요. 진보와 보수에. 저희들은 여야 없습니다. 우리 포항 지진의 특별법만 만들어주면은 여든 야든 환영할 겁니다. 사실 3월 20일 이후에 지금까지 특별법이 통과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 탓이라고 할 것 없이 정치권에 서로 여야 유불리에 우리가 함몰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저런 거 보면 싫죠.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가지고 민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진도 5.4의 강진. 주택 5만 5천여 채가 파손되고 2천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김홍재 씨는 지진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옷을 벗고 잔 적이 없어요. 지진 이후에.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뛰쳐나가려고 청바지 티셔츠 입고 잠을 자고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거 반납하고 내려가야죠.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주민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홍재 씨는 지난 7월부터 포항과 서울을 오가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꼬박 5시간의 1인 시위를 마치고 다시 포항으로 돌아가는 시간. 저런 놈이 있다. 이제 가면 11시, 도착하면 11시. 이제 씻고 자면 12시 넘겠네. 괜찮은 날이요? 피곤했던 하루의 끝이 보이지만 집으로 향하는 마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막상 끝내고 가면은 기분 좋다보다도 이룬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인 시하고 내려가도 어떤 결과가 없잖아요. 또 내려가면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대피소에 가고 또 우리 주민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막 희망적인 얘기를 막 해드렸는데 요즘 말을 많이 아끼거든요. 조사연구의 결론은 지열발전 실정연구 수행 중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올봄 포항 지진이 인근의 지열발전소가 원인이 된 인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지난 몇 달간 계속 멈춰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던 날 임시로 들어와 지금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는 대피소. 한밤에 잠을 잘 주무셨어요? 아이고 뭐 잠 좀 설쳤습니다. 2년째 텐트 하나에 의지해 피난민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가지고 두 개를 이게 타가지고 넓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따로따로 자고 있어요. 원래는 이거 한 개 배정받은 겁니다. 아직까지 체육관에 머무르며 숙식을 해결하는 주민들은 50여 세대, 대부분 한 아파트 단지의 거주자들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수리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파 판정을 받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에 집을 떠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1, 2층이 굉장히 지금 험하잖아요. 뭐 내력벽도 지금 다 나와 있고 꽤 많이 손상됐죠. 금날 정도로 깨졌어요. 이게 기둥인데. 지금 여기가 지하거든요. 이게 지하 입구인데 지금 물이 엄청 찼어요. 그래서 사람이 익사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게 잠가놨는데 크랙이 우리 가동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118개 이 보가 있잖아요. 보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하를 한번 본 사람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얼마 만에 집에 추수 명절 다음에 이제 처음 들어오죠. 지진 후 처음으로 집에서 보낸 명절. 내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이 누수가 때문에 영향인지 등 자체가 이게 불이 안 들어와요. 아마 누수 때문에 이렇게 누전됐겠죠. 몇 번 이렇게 브레이크가 떨어지더니 제가 여기 다 깨졌죠. 일로.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날의 흔적. 이게 스코보드거든요. 이 벽이 이만큼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땅을 확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러다 떨어지면서 확 흔드는데 내가 바라본 거 이게 탈출하면서 보니까 이 벽이 이 문이 한 30cm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밥을 먹고 그릇 비우고 요만큼 돌았었는데 지진 만났어요.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이게 다 깨지고 냉장고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밀려가지고. 지금도 쿵 소리만 나면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집에서 지진 만난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을 다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5.4 지진만 나왔습니까? 이어가지고 4.6, 3. 얼마 계속 흔들렸거든요. 집에 도저히 못 들어왔죠. 촉발 지진으로 밝혀진 후 지진에 대한 공포는 좀 줄어들었지만 집을 두고 떠돌아야 하는 억울함과 답답함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낸 지진도 아니고 집도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파트는 또 그런 돌아져 기 들어가야 되고 그냥 살으라고 안전하다고 살으라고 하니 지금 서울 시민들이라든지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분들은 다 해결됐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뭔가를 알려야 될 것은 미미하지만 알려야는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이런 시위도 해야 되고 우리 지금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피로도에 끼쳐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없는 외침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언제쯤 우리 사회는 이들이 내미는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나
비서관실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것은 좀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은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이게 우리의 기존의 법 체계로 해결되기 어렵거나 이미 법적으로 그 최종 어떤 결정이 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상황을 관리하고 이분들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잘 좀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는 수많은 소망들이 펼쳐집니다. 민의를 충분히 읽고 온당한 주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그 청와대의 좀 어떤 전향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촉구하고 싶어요. 근데 가장 우선이 주관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돈이 몇십억을 가져도 얼마 살지 않고 나와요. 우리는 빵 2개 훔쳐먹다 배고파서 훔쳐먹다 걸려도 징역 살든지 벌금을 내야 돼요. 이건 너무 형평성에 맞들 않는다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과 공평하게 법정 테두리 안에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고.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환자 상태를 제일 먼저 체크하고 제일 먼저 소생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